예, 저는 검찰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잠시 했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의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수준의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이사는 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주주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뭐 구별할 필요가 없이 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법 개정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사실은 노림수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고 하면서 논의되는 내용은 회사의 분할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회사의 어떤 물적 분할 또 쪼개기 상장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워낙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분야의 강론을 뭐 한두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 HL 그룹에서 갖고 있던 자사주를 지금 있는 재단도 아니고 앞으로 설립될지도 모르는 재단에다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재단 보나 마나 지배주주들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재단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자사주를 재단에 기부하면 없던 의결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완벽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자사주는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산 주식이잖아요. 자기 주식. 아니 그게 어떻게 지배주주의 것이에요. 모든 주주의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의 개정만 갖고는 빈틈이 여전히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뭐 거의 그 이른바 지배주주들이 그동안 써왔던 각종 수단을 다 막을 수 있게 광범위하게 개정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분명히 빠져나갈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인 모든 어떤 영역 내지는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의 규정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이사도 거의 지배주주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국에는 지배주주의 눈치를 보는 그리고 지배주주 내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하려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누가 뭐래도 소액주주나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지배주주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표 대결에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리한 표 대결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집중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감사위원이 됐던 아니면 이사의 범위까지 확대하더라도 한 번에 3명 내지는
5명의 그 새로운 감사위원 내지는 이사를 뽑을 때 집중 투표를 해서 적어도 그 중에 1명 내지는 2명 소수라도 이사회 내지는 감사위원회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잖아요. 뭐 약간 부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사의 보수를 그 주가의 상승과 연계시킬 수 있는 스톡 옵션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톡옵션 제도가 그 전에 한참 유행을 하다가 삼성그룹을 필두로 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룹에서 스톡옵션보다는 그냥 그 어떤 현금 보상 내지는 성과급으로 이렇게 주는 거로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유를 따져보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원칙은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회사의 내부 정보나 자료를 회사 밖에 있는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 주식을 갖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과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도 받아냈고요. 국내 법원이 아닌 외국에서 있는 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또 피해 배상도 받아냈어요. 지금 외국 자본에 비해서 전혀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외국 어떤 법원 내지는 외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국내 피해자들만 오로지 다 피해를 받으면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지금 제도 하에서도 외국 자본들은 삼성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삼성그룹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 합병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왜 엘리엇하고만 뒤에서 합의를 봐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한 푼도 피해 보전을 안 해주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져요. 다 졌어요. 1심에서도. 근데 외국에다가 제기하면 이겨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송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억울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이 거의 한국 자본시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국 투자는 거의 올스톱 돼 있는 상태죠. 뭐 신규 투자 같은 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은 정리가 언젠가는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혼란이 정리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때 가서는 원래부터 있던 우리 자본시장의 본연의 문제가 또 부각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어지려면 일단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배주주 마음대로 무모한 판단 내지는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회사 경영의 악습은 철폐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왜곡된 자본시장의 문화가 개선된다 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준다고 하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코스피는 5천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2배 이상 뛸 것이고요. 거기에 정말 경영 성과까지 나아지는 것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뭐 미국의 S&P 500이나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산업자본의 방해와 산업자본의 어떤 궤변만을 대변하는 언론사를 포함한 또 일부 관료 정치인들의 합작에 의해서 좌절된다?
그럼 누가 한국 주식을 사겠어요? 지금 뭐 안 그래도 젊은 투자자분들은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떠났는데 상법 개정이 좌절되면 저라도 한국 주식 안 사겠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